CO2 레이저 중에 우수한 장비 조건은 울트라 펄스가 되느냐. CO2 레이저가 나오는 시간이 짧을수록 주변 열 손상이 적어요. 그래서 주변의 열 손상을 덜 주는 CO2 레이저.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CO2 레이저로 점을 이렇게 태웠을 때 히비탄으로 닦아냈을 때 깨끗이 닦아지면은 이건 좋은 장비예요. 근데 닦아냈을 때 이게 차가 생겨서 누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탄 거가 안 닦이면은 이거는 그 열 손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 손상이 많은 CO2 레이저로 치료하면 색소 침착이 잘 온다. 그리고 흉터 가능성도 주변에 열 손상이 많으니까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CO2 레이저를 어떤 걸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실력이 좋아도 CO2 레이저가 울트라 펄스가 안 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거기는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는 실력이 좋은데 장비가 안 좋아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CO2 레이저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장비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CO2 레이저로 치료하는 병변은 이제 IPL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변인데, 비립종은 이제 눈 주변에 그 하얗게 동그랗게 올라온 거, 그리고 그 백여드름, 이것도 이제 비립종하고 비슷한데 짰을 때 피지가 들어있는 거, 비립종은 동그랗게 공 같은 게 들어있죠. 요거는 그냥 그 치즈처럼 피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요 두 개를 감별할 때 육안으로도 요 위에 거가 좀 더 매끈하지만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니들로 펀치하거나 레이저로 펀치해서 짰을 때 동그랗게 공이 나오면 비립종이고 치즈가 나오면 여드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쪽으로 가면은 점 쪽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점은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셔널 내부스, 컴파운드 내부스, 그 다음에 인트라더말 내부스. 보통 얘기하는 점은 요 두 가지예요. 점을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있는데 평평한 점은 정셔널 내부스예요. 그러니까 표피와 진 사이에 멜라닌 세포가 증식되어 있는 거. 살짝 증식되어 있기 때문에 윤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컴파운드 내부스는 그 표피 쪽과 진피 쪽에 좀 더 깊게 넓은 면적에 증식되어 있기 때문에 점 중에 약간 튀어나온 거 있죠. 이제 그러한 점이 컴파운드 내부스고, 복합 모반. 그 다음에 진피내 모반은 보통 진피에 점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살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속에 그 점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점은 이렇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와 구별해야 될 게 그 일광흑자, 솔라 렌티고. 일광흑자는 그냥 보통 잡티라고 하는 거고, 점하고 잡티는 좀 달라요. 점은 양성 종양이에요. 멜라닌 세포가 증가된, 어떤 세포수가 증가되면 종양이죠. 일광흑자는 종양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포수가 약간은 증가는 돼 있지만 종양 쪽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냥 그 멜라닌 세포수가 조금 증가되고 멜라닌 색소 형성도 조금 증가되고, 그 다음에 평평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죠. 평평사마귀, 바이러스 감염. 그래서 얼굴에 있는 그 평평사마귀는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서 자세히 보면 엠보싱 화장지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진단하는데 엠보싱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검버섯이 있고, 검버섯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노화되면서 생기는 거죠. 뭐 요건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니까 꼭 노화와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검버섯과 요 평평사마귀는 검버섯의 원인 중에 평평사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평사마귀에 감염이 되면 검버섯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질환이 어떻게 보면 겹쳐요. 그 다음에 피지선 증식증.
요거는 이제 되게 나이 든 남자, 모공이 큰, 그래서 젊을 때 여드름이 많았던 나이 든 남자, 60, 70 정도 되면 피지선 증식증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피지선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화산 폭발한 것처럼 분화구가 있고 노랗고, CO2 레이저로 제거를 하는데 약간은 깊죠. 그래서 약간 깊고 CO2 레이저로 태우면 라면 끓듯이 지글지글하죠. 기름이 타면서. 그 다음 한관종. 요거는 이제 눈 밑에 많고, 보통 물사막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눈 밑에와 눈가와 심하면 이마, 더 심하면 볼 아래쪽까지, 목까지 생기기도 하고, 보통은 눈 밑에 한관종이 많아요. 자, 한관종은 그냥 살색을 띠는데 눈 밑에 오돌오돌한 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관에 생긴 종이에요. 종은 종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관종은 그 땀샘의 관, 그 관에 그 세포가 증가돼서 한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좀 깊죠. 그래서 CO2 레이저로 할 때 약간 깊게 치료를 해야 되고, 점 같은 경우는 표피와 진피 바로 사이쯤에 있기 때문에 덜 깊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한관종은 좀 더 깊고, 그 다음 섬유종은 콜라겐이 약간 그 섬유가 증가된 거.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살색을 띠면서 약간 올라온 거, 또 조금 투명하게 올라온 거. 그 다음 쥐젖은 주로 이제 목 쪽에 많죠. 소프트 파이브로마, 연성 섬유종. 그래서 그 쥐젖이 이제 목에 많이 있고, 또는 겨드랑이에 있고, 뭐 쥐젖도 이렇게 모양을 보면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즈가 막 1cm 정도 큰 게 있죠. 그래서 뭐 큰 쥐젖, 작은 쥐젖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쥐젖은 그냥 참고적으로 쥐젖이 많으면 당뇨가 잘 생겨요. 그래서 당뇨 연관성이 있어요. 쥐젖이 어떤 사람은 쥐젖이 많다. 어떤 사람은 쥐젖이 없다. 쥐젖이 많은 사람이 당뇨 관련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쥐젖이 많은 게 미용상으로도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도 대사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CO2 레이저 이제 치료법은 포커싱을 하면은 이제 절개가 되고, 이때는 출혈이 잘 되죠. 디포커싱을 하면 코아귤레이션, 응고를 시키고, 그래서 이때는 지혈할 목적이거나 병변을 조금 이렇게 응고시킬 목적. 그러니까 그 응고가 된 부위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죽으니까. 근데 이제 색소 침착 면에서 볼 때는 포커싱을 하는 경우는 주변에 열 손상이 적어요. 날카롭게 이렇게 자르지만 주변에 열 손상은 적고, 응고를 시킨 경우는 주변에 열 손상이 많고, 열 손상이 많으면 색소 침착이 더 잘 와요. 그래서 점을 뺄 때 두 가지 방법을 합해서 치료를 하지만 포커싱 쪽을 조금 더 해주면서 치료를 하면 색소 침착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어요. 왕점에 대해서 보면 후천성 색소 모반이 뭐 경계 모반, 복합 모반, 여기 아까 얘기한 점이고, 그 다음에 진피내 모반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좀 크게 한 막 이 정도 사이즈로 있거나 손바닥 사이즈로 있거나 융기된 거, 그거는 선천성 색소 모반이에요. 보통 얘기를 왕점 넓은 거 있죠. 그건 선천성 색소 모반. 후천성에는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이제 치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뭐 20번을 뺐는데 똑같다. 그래서 포기한 분도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은 이거를 뿌리에 있는 점 세포까지, 멜라닌 세포까지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빼시는 분이 경험이 적으면 이거를 뿌리까지 자기가 겁나서 못해요. 흉터 남을까봐.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그냥 점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파란색이 비쳐서 보이죠. 지저분하게. 그래서 한 번 뺄 때 깊게 빼야 되는데, 요거를 잘 빼는 병원에서 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푹 패이는데 거기에 리제반 연고를 바르고, 리제반 연고에는 성장인자가 함유가 되어 있죠. 이제 병변이 조금 작으면 그냥 연고만 덧바르면 되고, 병변이 좀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셀린 거즈 밀폐 드레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드레싱 중에 가장 아직까지 좋은 드레싱은 지금 뭐 메디폼이 나오고 듀오덤이 나오고 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바셀린 거즈 밀폐 드레싱이에요. 번거로워서 잘 안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치료 결과가 바셀린 거즈 밀폐 드레싱이 가장 좋아요. 듀오덤이나 메디폼 붙이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간편하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폐 드레싱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수분 드레싱이고, 그리고 진물이 나오는데 밀폐를 해서 약간 눌러주면은 진물이 덜 생겨요. 그리고 진물에도 좋은 성장인자나 좋은 성분들이 많을 텐데, 듀오덤이나 메디폼은 이런 좋은 삼출되는 액들을 자기가 빨아낸다고요. 빨아내서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생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격이 되죠. 그리고 밀폐 드레싱을 할 때 이제 압박을 해주게 되면 이게 평평해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딱 고체처럼 굳어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르면은 얘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눌러주면은 덜 압력이 적은 데가 더 증식이 돼요.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이 채워져요. 그래서 적절한 압박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밀폐 드레싱 한 다음에 꺼즈를 좀 두툼하게 놓고 피부를 당겨서 반창고를 붙이면 이게 딱 눌리죠. 눌리게 되면 이제 빈 공간은 압력이 없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세포들이 더 증식을 한다고요. 그럼 다 치료된 다음에도 얘가 평평한 게 딱 전체가 평평해지죠. 꼬맨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꼬맨 경우도 미세하게 보면 이렇게 패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처 한 대. 그래서 밀폐 드레싱이 좋다. 지금 요거는 황색종이에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눈에 황색종, 지방이 낀 거. 그래서 노랗게 보이죠. 요게 있으면 3분의 1에서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눈에 노랗다. 그럼 저 사람은 고지혈증이 있겠다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이 눈에도 낀 거예요. 어쨌든 뭐 CO2 레이저로 전체를 태웠고 이렇게 푹 패였어도 여기는 이제 반창고 붙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연고만 발라줘도 대부분은 흉터 없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작동을 해서 이걸 다 메꾸는 거죠. 콜라겐이 생기고 표피도 생기고. 요거는 이제 왕점, 진핀의 모반이죠. 요것도 이렇게 푹 패였는데 대충 보면은 뭐 깊이가 상당하죠. 한 0.5cm 정도는 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지방층도 좀 보이고, 이 정도 돼도 얼굴 쪽은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흉터 없이 그냥 딱 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셀린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꺼즈 대고, 그 다음에 압박을 잘 해주고. 치료 후 주의점은 상처 재생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다쳤을 때 이제 출혈이 되는 거. 그럼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작동해서 지혈을 시키죠. 그래서 즉시 나타나는 게 지혈.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작동을 하고 어쨌든 간에 손상을 입으면 그 다음에 염증인자, 그러니까 뉴트로필하고 매크로파지가 그 지역으로 모여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을 세게 유발을 해야 재생이 잘 돼요. 염증이 많아야 재생이 잘 돼요.
염증이 유발이 안 되는 경우가 당뇨발이에요, 당뇨발.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나도 염증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재생도 안 되는 거예요. 염증기가 강해야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성장을 콜라겐 재생이 잘 되게끔 하는데 이 단계로 토스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기가 약하면 당뇨발, 염증기가 강해야 되는데 염증기가 이제 강하게 오면은 콜라겐 재생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점을 뺐을 때 염증기가 잘 생기려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러면 그건 꽝이죠. 당뇨발처럼 재생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엔세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세이드는 덜하지만, 그러니까 이 엔세이드 쪽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쪽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고, 특히 스테로이드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쓰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루틴으로. 뭐 염증, 붓기 줄인다고. 근데 그건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점 뺀 후에 이제 염증기가 잘 오면 염증기의 피크는 시술 후에 하루째. 그 다음에 그 증식기, 콜라겐이 증식되는 피크는 8일째. 그래서 18을 암기하는 게 좋아요. 18. 1일째 염증기. 그 다음에 8일째 증식기가 피크다. 18을 암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이 다 차오르면서 흉터가 없이 잘 재생이 되는 거죠.